안녕하세요. 경영정보 시스템 이경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영정보 시스템의 기초 부분을 계속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그 경영정보 시스템에 많은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 시간 더 기초 부분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들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나와 있는 이 목차들을 보시면 정보화 추세의 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에 대한 새로운 시각, 기업에서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의 역할, 그 다음에 그 정보 시스템의 개념 및 모형 및 구성 요소, 그 다음에 경영정보 시스템의 개념, 그 다음에 변천 과정, 그 다음에 경영정보 시스템의 인적 학문 분야, 그 다음에 이제 경영정보 시스템의 연구의 접근 방법, 이렇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나와 있는 정보화 추세 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컴퓨터 가격이 나날이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능은 더 좋아지고, 모든 제품이 컴퓨터뿐만이 아니고 자동차도 그러고, 뭐 기타 등등 가전제품, 세탁기, 냉장고 모든 것들이 예전에는 가격은 비싸지만 성능이 안 좋아. 지금은 성능이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격이 점점점 하락해서 누구나 PC라고 하죠.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를 누구나 구입할 수 있고 더 용이해졌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유비쿼터스 PC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비쿼터스란 말 이거는 사실 원래 신학용어입니다. 신학용어. 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라틴어로 알고 있는데 신이란 존재가 언제 어디서나 그죠? 무소부재하다란 말 아십니까? 무소부재하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컴퓨터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터넷 사용하면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원래 원뜻은 그 신에 대해서 표현한 말입니다. 이게 이제 컴퓨터가 그렇게 지금 상황이 그런 식으로 묘사되고 있다라는 거. 쉽게 말씀드리면 유비쿼터스 사용자가 네트워크나 컴퓨터를 의식하지 않고 그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통신 인프라의 구축도 나와 있는데 시공 장벽의 제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이 강의 영상을 또 찍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면 세계 어느 곳이나 그죠?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접속만 하면 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공 장벽의 제거란 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컴퓨터를 쉽게 배울 수 있는 툴의 등장이다. 컴퓨터 가격이 하락함과 동시에 또 사용이 용이화가 되어 있습니다. 뭐 마우스를 사용한다든가 GUI, 웹 포터블 등 이게 무슨 얘기냐면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뭐 여러분 매일같이 컴퓨터를 사용하시지만 화면을 딱 키시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아이콘이라고 하죠. 그죠? 누르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데 예전에 제가 어릴 때죠. 저도 살짝 경험했는데 도스 시대가 있었어요. 도스. 그럼 이제 화면이 이제 까만 화면에 모니터에 그죠? 뭐가 나와 있냐면 그냥 커서만 껌뻑껌뻑거리고 사용자 유저가 명령어를 쳐야지만 실행이 됐습니다. 어떤 이미지 아이콘 같은 건 하나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만 컴퓨터에 접근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접근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지금은 GUI,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쉽게 말씀드리면 누구나 쉽게 그죠? 접속만 하면 연결할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컴퓨터 사용이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정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인데 기업에서 정보란 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데이터를 우리에게 필요한 용도로 한번 처리 가공시킨 것을 정보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 의미가 이제 새롭게 보는 시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기업에서 기업 활동의 부산물이 아니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정보도 기업의 자원이며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보 자원의 관리가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자원에 의해 지금 나와 있는 건 건물, 토지, 기계, 인력, 자금, 물자 이건 인적 자원을 말하는 물적 자원을 말하는 거겠죠. 이거 플러스 인적 자원은 사람, 여기 인력도 나와 있네요. 전체 자원이 나와 있는 건데 여기에 플러스 이제 기업에서는 정보도 자원에 들어간다. 요거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자원들의 용도는 뭐냐? 당연히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뭐 당연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라고 되어 있어요. 정보 자원 관리. 정보 자원의 원만한 획득 및 효율적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정보 자원을 전략적인 시각에서 관리함으로써 기업의 경쟁 우위를 모색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정보 시스템이 기업 핵심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약간 경영학적으로 유심 있게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경영함에 있어서 맨 윗부분 그죠? 경영의 압박 요인이 나와 있어요. 그 밑에 크게 저는 한 3가지 정도만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자료 보시면 환경적인 요인, 경영관리의 패러다임의 변화, 그 다음에 기술적인 요인. 먼저 환경적인 요인을 보시면 신규 경쟁자의 진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영을 하면 뭐 조그만 구멍가게부터 그죠? 대기업까지 만약에 제가 경영하는 업체가 저 혼자만 한다라면 독점이죠. 그렇게 되면 뭐 신경 쓸 게 없습니다만 지금 시대에는 뭐 경쟁사회 아닙니까? 그냥 계속 제가 하려는 것도 다른 신규 시장들, 신규 업자들이 들어오고, 그죠? 그럼 이들하고도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품질, 가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체크를 해야 되고, 그죠?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그 다음에 글로벌화 되고 있고, 그죠?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게 환경적인 요인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아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분야가 지금 힘듭니다만, 그 중에서도 좀 많이 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관광산업 쪽이 아주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죠? 뭐 관광산업 하면 항공산업도 그죠? 지금 하늘길이 다 막혔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죠? 그럼 항공 기업들, 그 다음에 여행사들, 관광업체들 전부 다 도산나게 생겼죠. 그죠? 그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 어떤 병균 예전에 뭐 사스 전에가 메르스인가요?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갑자기 불현듯 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어떤 이 관광 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습니다. 이건 언컨트롤블한 거기 때문에 정말 환경적인 요인이죠. 자연 환경적인 요인인데, 그런 거에는 지금 말씀드린 어떤 서비스 산업 부분이 관광 산업이 크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거. 다음에 이제 경영 관리의 패러다임 변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러다임이란 말, 어떤 특정 시대의 사상이나 철학을 말하죠. 지금 시대에는 이제, 그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 글로벌화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끼리 전략적으로 어떤 이윤 창출을 위해서 제휴도 맺고 M&A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축소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엔지니어링,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인데, 이건 어떤 의미에 대해서는 말씀 잠깐 드리면, 어떤 조직이나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각이나 방법으로 기존 업무를 다시 계획하고 조직화해서 지휘하고 통제하는 것. 그래서 즉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새로운 공정기술, 새로운 구조나 관리 시스템, 직원들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기업의 중요한 부분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해왔던 어떤 시스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시킵니다. 제거시키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확 뜯어 고치는 겁니다. 그죠? 그 프로세서 과정 자체를 확 뜯어 고쳐서 간소화시키거나 아니면 중복적인 것들이 있다면 없애고 그죠? 단일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리엔지니어링 다시 체계화시키는 것. 뭐 이 정도로만 오늘 시간에는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고객 중심 경영.
당연히 이전 시대 경영학에서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개도국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됐죠. 근데 그 전에 제조업 시대 때는 물건을 만들어내 생산해서 그죠. 시장에 확 풀어놓으면 고객들은 뭐 어떤 뭐 선택이 뭐 몇 군데 회사만 있으니까 거기서 몇 군데 중에 하나씩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시대는 어때요? 수많은 업체들이 있고 많은 제품들이 쏟아 나오고 그다음에 고객의 니즈와 원치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고객 중심적으로 경영을 하지 않으면 경쟁 우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뭐 이 정도.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영 압박 요인 중에서 이제 기술적인 요인을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당연히 기술의 급속한 발전,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 하루하루 다르게 이제 발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의 등장 같은 말입니다만 계속 버전업되고 그죠? 모든 제품이 그죠? 불과 몇 달 지나면 낡은 물건이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경영의 압박 요인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환경적인 요인, 경영 관리 패러다임 변화, 기술적인 요인 이렇게 좀 나눠놨고요. 그 밑에 이제 기업의 핵심 활동이 나와 있는데 그죠? 여기 핵심 활동. 당연히 이제 생산성의 향상, 그 다음에 품질의 향상, 경쟁 우위의 참조, 기업 전략의 달성, 기업 재구축과 경영 혁신, 그 다음에 효과적인 의사결정, 고객 지원,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해야, 그죠? 기업의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데, 이 그림에서 나타내고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정보 시스템을 활용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정보 시스템의 주요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앞서 그죠? 요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핵심 활동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생산성의 향상.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면 당연히 시간을 단축시켜야 됩니다. 그죠? 업무 시간을 단축시켜서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 예를 들어서 수발주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전자결제 시스템을 해서 시간을 단축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품질 개선. 정보 기술을 사용해서 제품 품질을 개선한다 되어 있고, 뭐, 포스를 통한 매장 품목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제품의 품질 개선도 됩니다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포인트 오브 세일스의 약자입니다. 여러분들 포스 기기 아시죠? 이렇게 마트에 가도 있고, 항상 봅니다. 우리가 돈 계산할 때, 편의점 갈 때도 보면. 바코드 딱 찍으면 이제 얼마 쭈쭈쭉 나오잖아요? 요거를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이걸 하면 뭐야? 되게 간단한 프로그램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마트에 파는 물건들, 뭐, 빵, 쌀, 뭐, 휴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딱 찍으면 우리 가게에 파는 품목이 몇 개가 팔렸고, 얼마를 판매했고, 이런 것들이 쫙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매장 품목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 뭐, 방금 말씀드린 어떤 편의점이나 마트에도 포스를 사용하고, 레스토랑에서도 포스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뭐 하여튼 그런 거, 이런 것들도 기존에는 없었잖아요. 이렇게 할수록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나오면서 운영하는 분들도 편리하고 사용자들도 편리하고 그죠? 요새는 뭐 커피숍 가도 그죠? 여러분 학교 그 커피숍 이름이 뭐예요? 교내에 있는 거기도 가면 다 자동으로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다 뽑아 먹잖아요. 그 다 포스 기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기업 전략의 실현. 그래서 정보 기술을 기업의 전략을 구현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뭐 인터넷 뱅킹, 사이버 뱅킹 같은 거. 예전에는 오프라인 상태에서 그죠? 가서 직접 은행 업무를 봤는데 이제는 집에 앉아서 이제 컴퓨터 앞에서 얼마든지 인터넷 뱅킹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재구축, 아까 전에 말씀드린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 그죠? 재설계된 업무 프로세스의 구현, 뭐 핵심 요약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의 어떤 업무 방식이나 조직이 불합리한, 중복되거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시켜서 가장 최적화시키는 방법,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의 질의 개선.
데이터 및 계량 모형을 통해서 경영 의사 결정의 효율성 및 효과를 개선하는 데 쓰고 있고요. 뭐 등등등 이렇게 정보 시스템의 주요 역할들을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뭐 또 정보의 개념이 또 나와요. 그때 말씀 다 드렸어요. 그죠? 데이터와 정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여기는 로우 데이터라고 했을 때 원초적인 거 원래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라는 거 자료라는 거는 현실 세계에서 그죠? 가만히 이렇게 관찰을 하거나 아니면 측정 도구 같은 걸 가져와서 측정해서 얻어진 값 그죠? 뭐 그거는 뭐 길이나 넓이를 잴 수 있는 줄자도 될 수가 있겠고 측정 도구란 건 무게를 잴 수 있는 어떤 장비도 되겠고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진 값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값은 수치나 문자로 표현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놈을 한번 나한테 필요한 우리 기업에 필요하게끔 처리 가공시킨 게 정보다 인포메이션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자료에는 자료를 데이터를 필요에 의해서 문제 해결에 유용한 형태로 가공시킨 거 뭐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정보의 질적 요건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질적 요건. 맨 처음에 이제 적합성이 나와요. 적합성. 관리자, 오너가 의사결정을 할 때 이 정보가 과연 적합하느냐, 그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필요로 하는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을 때 적합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정보에 대해서. 적시성, 말 그대로 타이밍입니다. 그죠? 정확한 시간에 그 정보를 쓸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말 그대로 정보가 필요할 때 적시에 공급되는 정도를 말한다. 또 정확성, 말 그대로 정확해야 됩니다. 정보란 건 오류가 있으면 안 되겠죠. 뭐 정보에 어떤 어느 정도의 오류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표현한 것이고요. 증거성, 그다음에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 다음에 뭐 형태성 이렇게 간략하게 질적 요건에 대해서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정보 시스템이란 지금 뭐 정보 시스템, 경영 정보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보 시스템은 인포메이션 시스템이죠.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보 시스템과 경영 정보 시스템 같은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그죠? 조직에서 경영 활동과 의사 결정을 지원을 하고 조직을 통제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 처리, 저장, 배분하는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 요소들의 집합이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정보 시스템의 기본 모형. 제가 시스템의 일반 모형 말씀드릴 때처럼 여기는 통제 부분하고 피드백 부분이 빠져 있는데 이제 기본 모형이 당연히 입력을 해야 되고 데이터 입력,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프로세싱, 처리하는 과정, 그 다음에 데이터의 출력, 이게 이제 기본 모형으로 간략하게 그림으로 나타냈고요. 계속해서 정보 시스템의 구성 요소,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입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먼저 크게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세부적으로 보시면 컴퓨터 하드웨어 당연히 컴퓨터 하드웨어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중앙 처리 장치 그죠? CPU라고 그러죠? Central Process Unit 그죠? Process Unit CPU 그 다음에 주변 장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 네트워크 장비들 이게 뭐 하드웨어 크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 다루겠습니다. 세부적인 건 오늘은 큰 것들만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공유 가능한 통합 데이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데이터베이스 기업에서 여러 사용자가 또는 공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저장시켜 놓은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그죠? 데이터베이스는 혼자 보는 거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면 여러 사용자, 그죠? 저희 회사의 서버 컴퓨터에 우리 회사에 관련된 어떤 정보나 데이터들이 이렇게 쫙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 직원들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면 여러 사용자나 공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접근해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패스워드나 아이디를 부여를 해 주겠죠. 우리 회사 직원들만 볼 수 있게끔 해서 자료를 저장시켜 놓은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 이렇게만 딱 인식만 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유저, 그죠? 뿐만 아니고 또 기업에서는 전문적으로, 그죠? 이 IS, 이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잘 계획하고 정리하고 고장이 나거나, 그죠? 에러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고칠 수 있는, 그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사람, 이렇게 정보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MIS의 개념이 이제 나옵니다. 그죠? 먼저 보면 이제 협의의 개념이 좁은 개념이라는 얘기죠. 좁은 개념. 밑에 광의의 개념, 넓은 개념. 하나씩 살펴보시면 일단 이 MIS,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1970년대 초에 나온 개념인데, 먼저 처음에 나와 있는 게 경영관리층의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보고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층이 있죠. 그들한테 빨리 보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MIS입니다. 그죠?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그 기업이 돌아가는 상황을 빨리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죠? 빨리 알고, 그래야 오너가 전체 상황을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그 다음 단계를 운영하거나 계획하는 데 있어서, 그죠? 참고가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인포메이션 리포팅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보 보고 시스템이라는 말을 썼고요. 70년대 초에 경영 관리자 중심의 정보 시스템의 기초에서 형성된 개념이다. 그 정도만 좁은 의미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광의의 개념, 넓은 개념이죠. MIS에 대한 넓은 개념. 먼저 일단 MIS라 그러면 컴퓨터 기반의 정보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조직의 다양한 정보 시스템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래에 와서는 경영정보 시스템과 정보 시스템이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경영정보 시스템의 발전 과정이 쫙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오늘 시간에는 크게 헤드라인만 살펴보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을 활용해서 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960년대 이전 DPS라고 하죠.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 거래 처리 시스템을 합니다. 거래 처리 시스템. 뭐 뒤에 배우겠습니다만 이거는 거래 자료 처리가 이제 기업에 있어서 맨 하단에 있는 분들, 맨 일선 직원들이 쓰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일단 이것도 주로 쓰는 게 거래 자료 처리. 뭐 마트에서 물건을 팔더라도, 그죠? 뭐 어떤 마트를 이제 이마트가 제가 아는 게 이마트밖에 없어서 그런 데서 물건을 막 팔잖아요. 팔면 맨 마지막에 캐셔라고 하나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바코드로 이제 물건 찍으면 포스 기계 쫙 올라가잖아요. 이분들 쓰는 거, 그 포스도 거래 처리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일선 직원들 거기서도 마트에서도 물건을 파는 데지만 그 시스템을 사용하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사용하는 포스 기기들. 그다음에 또 그들을 마트를 가도 그들을 또 관리하는 또 중간 단계에 또 그 계급은 모르겠습니다. 이 일하는 분들을 또 관리하는 분들이 있고 그들이 쓰는 시스템이 있고 또 그 위에 쓰는 시스템이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전통적인 회계 응용 프로그램도 여기에 이제 거래 처리 시스템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 나와 있는 경영정보 시스템, 정형적인 경영 의사 결정에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정형정보 시스템이 다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렇게 이 당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에 오면서 DSS라고 합니다. Decision Support System, 그래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이제 비정형적인 경영의 의사결정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이다.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그죠?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것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기업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진행을 하고 안건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것도 컴퓨터 시스템이란 말이죠. 이랬을 때 저랬을 때 어떻게 한다 최적화시켜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 줍니다.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보조적인 역할만 합니다. 최종 결론은 인간이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최종 원화 결정을 내리겠죠.
그러나 컴퓨터의 도움을 좀 받는다. 그래서 이것도 자세한 상황은 다음 시간에 더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0년에서 이제 90년으로 가면서 사무 자동화 시스템, 오피스 오토메이션 시스템, 그죠? 사무 부문의 생산성 향상. 제가 90년대 초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대학 갈 때, 대학은 좀 더 늦게 들어갔습니다만, 저 때 대한민국 전문대학에서 이제 막 사무 자동학과라는 게 막 생겼어요. 뭐 다른 게 아니고 지금은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일반 PC에 MS 오피스 다 사용하시죠? 지금 보고 있는 우리 파워포인트 또 뭐 있어요? MS 엑셀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텍스트 에디터 뭐 있어요? 한글 말고 MS 워드도 있고, 그죠? 뭐 등등등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우리가 되게 뭐 레포트를 하거나 뭐 어떤 뭐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물론 사무자동화학과에서 뭐 다른 것도 배우겠습니다만 그때 처음 시초가 이제 그런 것들 처음 이제 받아들이면서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나 뭐 같은 말로 쓰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사무 부분의 생산성 향상하면서 그런 걸로 손으로 쓰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생산성의 향상을 기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계속 이제 9년째 쭉 나와 있는 그 당시에 기술이 갑자기 확 발달하면서 쭉쭉 나왔죠. 엑스퍼트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 뭐 그냥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들 뭐 병원도 가시고 의사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죠? 의사 선생님들 자 의대 나와서 공부하시고 다 의사가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때요? 그런 어떤 전문적인 지식들을 이제 사람이다 보면 물론 이게 계속 치료를 하시고 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가시고 하면 어떤 경험도 많이 생기시고 요령도 생기십니다만 사람이다 보면 이제 나이가 들수록 까먹을 수도 있고 저 전문 지식을 이 모든 만약에 의학 전문 지식을 전부 다 컴퓨터에다 입력을 시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떤 사람이 어떻을 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예를 듭니다. 뭐 이렇게 눈이 뭐 니리끼리해지고 뭐 황달이라고 그러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의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경험상 딱 보고 다 알 수 있습니다만 어떤 그런 증상들에 대해서 쫙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면 금방금방 찾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전문적인 뭐 변호사, 검사 같은 거 어떤 법률적인 상황을 다 컴퓨터 시스템에 다 입력을 시켜놓으면 오류도 없고 까먹을 일도 없고 그죠? 물론 그 변호사나 의사가 다 AI로 바뀔 이유는 없습니다만 전문직일수록 이제 없어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왜냐면 기기가 다 시스템이 대체할 수 있다. 뭐 요 정도만 그걸 이제 전문가 시스템, 엑스퍼트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 전문 지식에 제공해주는 어떤 시스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전략 정보 시스템이라든가 중역 지원, 중역 정보 시스템 같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업에서 최고 오너들, 그죠? 경영자들이 결정 내리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시스템들을 말하고요. 말 그대로 이제 중역 지원이나 전략 정보, 이렇게 오너들이 보시는 어떤 그 사용하는 시스템들은, 프로그램들은, 여러분이 기업의 뭐, 전무, 상무, 뭐, 이렇게, 뭐, 사장이라 생각하시면, 저희 기업이 돌아가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두저리 말로 듣는 것보다는 어떤 시스템에서, 그죠? 뭐, 아웃풋 자체가 뭐, 우리 회사의 상황을 도표나 수치나 뭐, 문자, 그래프 이런 걸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쫙 요약 정리된 어떤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예,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90년대부터 현재까지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 아까 말씀드린 거,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재설계하고 혁신적인 겁니다. 다 뜯어 고치는 거. 이렇게 이제 발전 과정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인접 학문 분야인데 뭐 여러 가지 학문하고 연결되어 있죠. 경영 정보 시스템 말 자체가 경영적인 거, 그죠? 경영은 인문 사회 계통이잖아요. 정보 시스템, 자연과 이공대 쪽이잖아요. 이게 두 개가 인문계와 자연계가 다 합쳐진 거예요. 그죠? 경영 정보 시스템. 그러다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경영과학이라는 쪽, 컴퓨터공학. 당연히 먼저 컴퓨터공학, 경영정보 시스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정보 시스템이니까 당연히 컴퓨터공학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통신 네트워크 등과 같은 시스템 기술 이런 것도 받아야 되고 MIS와의 관계 당연히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술적인 토대를 제공받을 수 있고요. 또 행동과학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을 사용해도 사회학, 심리학, 조직행동론 이런 것들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MIS와의 관계, 사용자, 유저들이 어떤 시스템을 사용할 때 그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프로그램 개발할 때 유저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심리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이게 가장 접근하기 쉽냐 이런 거 프로그래머들을 또 만들어줘야 되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경영학, 여러분 아시는 어카운팅, 회계학, 파이낸스, 재무관리, 뭐 마케팅 이런 것들 당연히 MIS와의 관계는 각 경영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보 시스템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접근 방법, 기술적인 측면, 사회 기술적 접근, 행동 과학적인 접근,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기술적인 측면은 이제 주로 수리적인 모형이나 시스템 기술을 강조하고 또 사회 기술적 접근은 또 기술적 측면과 심리, 사회적 측면의 균형 있는 강조. 그 다음에 행동 과학적인 거, 심리적인 거, 사회적인 측면이죠. 정보 기술이 개인 혹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제가 이게 지금 오늘은 또 이제 OBS라는 이 동영상 찍는 프로그램 처음 사용하고 제가 이제 얼굴도 여러분하고 같이 보고 이렇게 가는데 이게 모니터가 2대면 좋은데 제가 모니터 노트북 한 대만 가지고 제 노트북에 있는 이 카메라하고 그죠? 그다음에 찍고 있는 동안에 제가 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보고 있는데 2대가 되면 제 얼굴 보면서 모니터링이 되는데 뭐 약간 어색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너무 많이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지겨우니까 또 다음 시간에는 뭐 계속해서 이제 뭐 시스템 중에서 이제 기업에서 이제 상위 시스템하고 하위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개방 시스템하고 폐쇄 시스템의 개념은 무엇이냐 피드백 루프와 통제 장치 뭐 같은 개념입니다만 시스템에 대해서 그때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려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기업에서 쓰는 거. 그 다음에 시스템으로서의 기업의 모형이라든가 인간의 정보 처리 모형, 그 다음에 인간들이 받아들인 인지 유형 모형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